윤석열이 하는 짓은 뭐예요? 의대생 어떻게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의대생 잡아넣는 거. 오늘 또 기사가 났어요. 한양대 학생들 한양대 학생 잡아넣는데 학교 안 간다고, 옆에 사람들한테 학교 가지 말자고 했다고.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37,000명이 피 흘려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라는 말을 윤석열 당신 입으로도 35번 했잖아요. 학교 안 갈 자유가 있고 옆에 사람 보고 학교 가지 말자고 말할 자유가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옆에 사람한테 학교 가지 말자고 했는 게 강요라는 거야. 오늘 그러니까 의대생 엄마들도 피가 끓는 거죠. 뭔가 학생들을 학교에 가게 만들 게 아니라 학생들까지 경찰서 소환하고 잡아넣는다 하고 이러는 인간이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지금 의대생들이 돌아가지 않고 있고 전공의들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제가 분명히 오늘까지 현실을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까지 설명드려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의료 망한다. 6.25 때 우리 대한민국 망하듯이 망한다. 근데 지금 현실은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전공의 의대생들 돌아가게 만들자. 이게 의료계 내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돌아가는 순간에 저는 의대생 전공의들은 외국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우리 아들 같으면 외국 가라 그럽니다. 대한민국에 있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저도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의대생 전공의가 돌아가야 되나? 그 다음에 휴진투쟁 포기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헷갈려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수요투쟁도 포기해야 됩니까? 나도 고민한다니까요.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되나 이거? 지난주에도 몇 번 고민했다니까요. 저도 상황이 이런데, 자, 상황이 뭔가 문제가 심각한데 어느 걸 정상화 시켜야 될 거냐. 국힘당처럼 너네들 왜 일방 통행에 거부하면서 국회 안 기어 들어가면서 우리한테는 일방 통행을 강요해, 이 말을 하니까 내로남불 안 걸리려고 지는 기어 들어가는 게 국힘당이라니까요. 기어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도 투쟁하면서 의대 정원 문제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의사들과 국민들 수백만 명을 국힘당 편으로 만들어서 이재명 정청래의 그런 인간 이하의 행동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게, 그게 올바른 정치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의대 정원 합리적으로 해서 의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국회에서 앞으로 악법 완전히 쏟아질 겁니다. 쏟아지는데 갔다가 주방장이 뭐냐? 법사위원장이에요. 이제는 본회의 그냥 올라가면 다 통과지. 190석인데 그걸 막는 게 법사위원장인데 법사위원장까지 다 내주고는 병신 육감한다니까요. 국힘당도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윤석열이가 그러면 거부권 제조기 해보라니까. 법사위원장 내주고. 법사위원장 내준 거나 의대 2,000명 내준 거나 똑같은 꼬라지인데, 의대 2,000명 내주라고 저것들은 법사위원장 내주고 기어 들어간 게 국힘당이에요. 내일이라도 기어 나오세요. 법사위원장 주고는 게임이 안 돼요. 유일한 약자의 무기가 법사위원장. 왜 약자한테 법사위원장을 주느냐? 그런 전횡을 막기 위한 국회의 전통 아닙니까? 강자 독식인데 강자가 다 독식해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나마 그래도 약자가 법사위원장 하면서 조금 저항은 하라는 브레이크가 돼. 브레이크를 확 잡아 빼버렸다니까 이번 국회는. 하여튼 저도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근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대생 전공의가 다 포기하고 기어 들어가면 좋을지, 아니면 투쟁 다 포기하면 좋을지. 실제로 이런 게 의사들 카톡방에 올라온다니까요. 내가 막 보면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다 포기합시다, 끝난 얘기 아닙니까? 이런 글이 버젓이 올라온다니까요. 수요투쟁도. 그래서 저는 오늘 또 하는 이유가
그래도 저걸 바로 잡아야지. 윤석열이를 바로 잡고 잘못된 의대정원 이런 걸 바로 잡아야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포기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을 때 사람들 그러겠죠. 야, 게임이 안 돼. 빨리 그냥 김일성 만세 부르자 하는 놈들이 많았다니까, 그 당시에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로 잡아야 될 건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국힘당조차도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 뭐든 좀 애처롭다는 표현은 좀 하기가 힘들고 하는 짓이 너무 좀 얄밉고 해서. 근데 하여튼 우리가 오늘 33차 집회 끝도 없고 기약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긴 고통이 되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이 되고 있고 국가가 망하고 있는 이 문제에 있어서 다행히 조선일보가 이제 연달아서 제가 하는 말들을 계속 기사화하고 있어요. 1탄, 2탄, 3탄 이제 정신 차렸나 봐요. 언론들이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살리려면. 대한민국 살리려면 언론들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도 옆에 보수 우파라는 국민들도 정신 나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는 놈, 막 나는 막 치료 못 받아도 좋으니까 이번 기회에 막 어디서 때려잡으라고, 이런 정신 나간 보수 우파들이 있다니까요. 정말 그런 사람들도 제발 좀 공부 좀 하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 좀 알고, 무식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무식하면서 부지런한 인간이 제일 위험한 인간이 세상에. 무식하면 게을러야 돼.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의료에 대해서 무식하면서 엄청 부지런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지금. 하여튼 구호 몇 가지 외치고 제가 오늘까지 진행을 설명드렸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국민 홍보를 해나가고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될지를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되지도 않는 수요 집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호 외치겠습니다. 의대 증원, 의료농단, 국민건강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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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의료농단, 국민건강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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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만 의료농단 박민수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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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농단 바로잡아 국민건강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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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농단 바로잡아 국민건강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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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농단 못 막으면 국민건강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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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농단 못 막으면 국민건강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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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국적 의대 정원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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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안 된 의대 정원 의학 교육 훼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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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안 된 의대 정원 의학 교육 훼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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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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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하라. 예,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경기도 의사회 김영준 의장님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십시오. 전부 다 남의 일 신경 쓰지 말자고 하는데 매주 이렇게 나오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크게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영준 인사 올립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다 외면하는데, 다 포기하는데, 이렇게 끝까지 꾸준히 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의 의료를 위해서, 우리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돌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 사회가 국민들의 사회입니까? 법조인의 사회입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다 법조인들이 활개쳐가지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법조인들이 사람들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 좋은데, 전부 다 이놈도 법조인, 저놈도 법조인. 왜 놈이냐? 하는 짓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랑스나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 이런 데는 국회의원 중에 법조인이 한 3%에서 7%, 5%쯤 된다. 20명 중에 1명쯤 된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지 압니까? 5명 중에 1명입니다. 다른 데는 20명 중에 1명인데 우리나라는 5명 중에 1명이에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이게 협잡지라고 이런 짓 하는 데 있어가지고 법조인이니까 그런 방법들을 알고 이러니까 살아남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남을 그런 데서 괴롭히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주 양심 없는 그런 법조인들이 정계에 많이 살아남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례가 나네요. 이 법조인들 때문에 사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조선시대 때 보면 광해군이나 연산군이 있죠. 광해군과 연산군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아시는 거. 끝까지 왕을 못했고 중간에 쫓겨났고 그리고 종자나 조자가 안 붙잖아요. 왕의 대접을 못 받은 거죠. 왜 그랬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 세계에 매몰돼 가지고 자기 세계에 매몰돼가 그 사람도 다 장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막을 알고 보면 무조건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장점이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 세계에 매몰돼 가지고 결국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 현실적으로 쫓겨났으니까. 그런데 그게 성공할 수도 있었어요.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거 비슷했는데 쫓겨날 수도 있고 그런데 성공했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 세조나 이런 사람들 다 성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광해군의 연성은 쫓겨났어요. 중종, 반정, 인조, 반정에가 다 쫓겨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세계에 매몰돼가 자기가 잡고 있을 당시에는 자기가 온 세계의 전부인 걸로 생각됐겠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좀 무리하게 자기 기분대로 적극적으로 남한테 인권을 짓밟고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해도 누가 자기가 이제 힘이 있으니까 다 됐는데 나중에 돌이켜가지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한 3개월이나 6개월 전에 시야가 넓어져가지고 내가 과연 이 주위에 내가 이거 올바른 일일까 하는 가치관과 주위에 내 편이 어느 정도 되고 내 반대편이 어느 정도 될까 하고 이렇게 둘러보는 정치적인 식견이라도 있었으면 살아남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나쁜 일을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쫓겨나가지고 종자, 조자도 못 뽑고 후손들도 다 이제 끊어졌죠. 다른 데로. 중종, 반정, 인조, 반정에 그쪽으로 다 이제 이어졌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조시대 때만 있느냐? 제가 보기에 요새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정신을 좀 차리면 될 텐데 그 과거의 역사로 들어가서 과연 정신 차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의문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그런 사람이 만약에 어떻게 쫓겨난다고 하면 이게 그 반대인 사람은 법조인이 아니냐, 또 그 반대인 사람은 아까 금메달 은메달 우리 회장님이 정말로 가름하기 힘들 정도의 또 비슷한 그런 이제 또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성향을 띠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상당히 우리나라의 앞날이 너무나 걱정된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 우익극적인 우리 우파적인 생각 가지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키시는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한 2년 전에 정말로 우리나라의 구분이 다 하지 않았다. 0몇 %, 그게 정말로 이렇게 하늘의 계시로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결국은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는 않는구나, 이런 생각했을 분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우리나라를 버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역으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걸 우리가 돌렸어. 우리의 노력으로 과연 우리나라는 끝까지 이렇게 정의를 찾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민족을 가진 국가다. 이렇게 증명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새 사법체계가 아까 법조인 이야기했는데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법체계가 왜 무너졌느냐? 우리나라 이게 보면 법질서 중에 가장 기본적인 헌법질서, 헌법질서의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가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지금 법에서 존중돼서 판단되느냐? 전혀 아니죠.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소송된 거 있잖아요. 전공의 인권이나 학생들 인권 이런 데서 전공의 인권에서도 전공의를 전공의라고 무슨 특별 대우해달라는 게 아니라 일개 저기 옛날 저 산업공상 있을 때 상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더 밑에 천민 정도의 인권만 생각해줘도 지금 이거 어디 가서도 취직도 못하고 어디 가서도 누구한테 보호도 못 받고 보호해주는 변호사 고발하고 이런 그런 취급을 받겠습니까? 노비들보다도 못한 이런 인권을 받는데 그거를 우리 경기도의사에서 또 소송을 해가지고 일말 화해 권고회가 약간 성공을 했죠. 성공했는데 그 성공한 타이밍이 언제냐? 성공한 타이밍이 정말 첨예하게 대립할 때 판사가 소신껏 내린 판단이 아니고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될 때 그 타이밍 매스컴 딱 보고 난 뒤에 그 타이밍 다 가지고 그날 아침에 화해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시류에 탄 판결이다. 비록 옳은 판결은 했지만은 그게 정의를 외친 그런 판결은 아니었다 하고 타이밍상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우리가 더 중요한 판결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또 진행하고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목마르게 요구하는 시점에 있어 가지고 정의로운 판단 이런 것들은 벌써 기대를 별로 안 합니다. 현재 그게 모든 그런 걸 뒤엎는 논리가 정치 논리 아닙니까? 정치 논리. 정치 논리는 모든 논리를 우리 인간 논리를 다 뒤엎습니다. 그리고 사법 논리 다 뒤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법 체제가 아까 이야기한 처음에 법조인이 20%나 진출해 있다. 이 점에 있어 가지고 그 점 때문에 우리 사법 체계까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이제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을 몰아내야만이 그래도 정상적인 정치 풍토도 돌아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그렇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지식의 칼이라는 어떤 우리 상당히 옳은 말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유튜버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 받는 게 있습니다. 요새 의사들이 얼마나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느냐. 이게 시범적으로 그저께 저번에 이제 한 2주 전에 100분 토론을 했었죠. 100분 토론할 때 이게 이 두 가지 점을 이야기합니다. 100분 토론 있을 때 의대 정원 이걸 의료 개혁이라고 합니다. 의료 개혁이라는 건 용어가 잘못된 겁니다. 개혁이 아니라 완전히 개혁하는 거죠. 그리고 의료를 망치는 거죠. 의료를 집어삼키고 망치는 일을 그래도 멀쩡하게 의료 개혁이라는 말을 국회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로 잘못된 일입니다. 그게 포퓰리즘 선동에 의해서 다 넘어간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 역시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까? 원래 근본적인 태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용어를 같이 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동조를 하는 거죠. 전에 제가 처음 나와가 처음부터 제가 외친 구호가 뭡니까? OECD 최고 의사 증가율, 그리고 우리 의사들이 젊은 의사들이 많습니다. 늘어납니다. 그리고 OECD 최저 출생률, 최고 인구 감소율.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무조건 대한민국 의사는 무조건 지금 감소시켜 정원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건데 그걸 개혁이란 미명을 붙이고 정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일단 기본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잘못된 겁니다. 아직도 잘못됐는데 잘못된 거를 이게 정부가 잘못했다는 걸 사용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기본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잘못 이야기하면서 출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백분 토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의대 정문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세 사람 나오고 반대하는 사람 세 사람, 반대하는 사람 세 사람도 제대로 된 뭐 이야기를 전해주는 대표는 별로 아니더라마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이제 반대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정문에 찬성하는 놈들 중에 보면 셋이다. 우리 지금 현재 국민의힘하고 정부가 지금 이걸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터 디자인하고 닥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나온 대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다 민주당 대표고 경실련이 뭐 어디 국민의힘 대표라고 보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뭐 그런 식으로 내가 대표가 찬성하는 사람들 팀이 거기서 다 나와. 그 말이 안 되는 지금 구조로 돼서 토론을 해요. 하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경실련 대표의 뭐더라 이름이 경실련 대표의 송기민이라는 놈이 그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경실련 쪽에 보건 쪽에 뭐 맡고 있는가 봐요. 그 놈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람이 죽었는데 의사가 처벌 안 되는 게 말이 되느냐? 그 기본적으로 여기 사람이 죽었는데 의사가 처벌이 안 돼? 그게 말이 돼?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집에서 저거이 죽었으면 지가 묶여 들어가야지. 저거 집에서 저거 동생이 다쳤으면 지가 묶여 들어가야지. 저거 집에서 다쳤는데, 그래, 돌아가실 분이 병원에서 임종 안 하고 집에서 임종하면 그 집에 있는 놈 전부 다 묶여 들어가야 되네? 이게 위험도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숨을 잘 못 쉬고 심장이 잘 안 뛰어가지고 죽을 때가 된 사람은 당연히 죽는 거고 죽을 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낮추고자 하는 게 우리 의사들의 본분인데 그렇게 목숨 걸고 낮춰놔놓으면 낮췄는데 거기에 포함 안 되고 100명 중에 90명 살렸는데 못 살린 10명이 너는 처벌받아야 돼. 이래가지고 처벌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게 이 송윤이라는 놈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니는 죽인 거하고 죽은 거하고 구별도 못하느냐 이거예요. 죽였으면 그 사람은 살인자니까 처벌을 받아야지.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의사가 무조건 처벌을 받아요. 그러면 죽을 만한 사람은 병원에 안 가야지. 그러면 맞습니다. 병원에 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사람이면 내가 처벌을 받는 이런 흉악한 놈들이 있으니까 내가 안 받아야 되겠네. 인지상정 아닙니까? 의사가 그런 생각 안 하는 의사가 이상한 의사지. 그러면 그래서 생기는 게 뭡니까? 그래서 생기는 게 응급실 뺑뺑이에요. 책임을 못 지는 그 상황이 되면 내가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하니까 내 책임 못 진다고 내 오지랖 넓어가 받았다가 쫄딱 망하는 이런 놈들 때문에 쫄딱 망하고 5억씩 10억씩 물어주는 사람 우리는 무수히 봅니다. 주위에 무수히 보니까 내가 응급실 근무 안 하죠. 나는 응급실 근무 안 합니다. 앞으로 해라해도 안 해요. 그리고 응급실 근무해도 그런 사람 환자 안 받습니다. 왜? 환자를 받는 것도 그 집에도 가족이 있겠지만은 나도 집에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가 의사업을 해야지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데 그러면 환자 한 명 때문에 내가 그냥 우리 가족을 다 버리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죽인 거하고 죽은 거하고 구별 못하는 놈들이 사회에 판을 치고 경실련의 보사 이거 제목이 이거 보건의료위원장이래. 그러면 이런 걸 떠맡고 나아가 그것도 대표라고 전 국민으로는 100분 토론에 나아가 입분들 입 달렸다고 토론하고 있는 거 보면 이 사회가 망조가 안 들고 뭡니까 이거? 다 그래 다. 환자 대표라고 하는 놈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을 우리나라 사회에서 솎아내는 그런 기본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이 사회는 역시 계속 나빠져 간다. 이 의료를 계기로 봐서 이제 하는 이야기지만 이것만 있겠습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한둘 봤습니까? 앞으로 계속 더 심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토론 멤버 보라고 그랬죠? 토론 멤버 보면 다 저쪽인데 이쪽에 저지른 똥사질른 걸 또 변호회가 나와가지고 찬성 토론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윤석열이 앞으로
계속 법안 거부해. 이것도 거부해. 저것도 거부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내 그 법안 통과됐으면 정말로 안 된다. 큰일 난다. 우리가 참 그런 걸 어떻게 우리 눈 뜨고 보고 있느냐. 무슨 사업하는 사람들 쫄딱 망하라고 저 기업들 다 망가뜨려가 전부 다 가난으로 국민을 가난 자체로 몰면 이게 포퓰리즘 정치 세력들이 올라가잖아요. 인기가. 그게 생존 논리거든요. 다 잘 사는 걸 싫어해요. 잘 살면 그 사람들 인기가 떨어져. 못 살아야 그 사람들 인기가 올라가요. 나 못 사는 사람들 편이니까 하는 위치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망가뜨리고 그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다 같이 못 살도록 하는 게 저 빨갱이들의 앞잡이가 된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자기 생존 논리니까. 국민들이 1000만이 죽어가도 2000만이 죽어가도 저번에 대약진 운동 2000만 죽었다고 이야기했죠. 그거 몰라요. 나만 살면 돼. 내 정치 논리만 살면 돼. 그런 사람들이 좌파의 잘못된 사람들이 논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판을 치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법안이 그런 것들이 통과가 줄줄이 되게 돼 있잖아요. 국민의 선택이잖아요. 선택이 뭐 어차피 나도 뭐 나가가 저놈 찍기도 그렇고 이놈도 더 보기 싫고 이래가지고 나도 선거하러 나가지는 않았지만은 선거하러 나갔네. 나 안 나가려 하다가 나갔는데 안 찍었죠. 뭐 제3당 찍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어차피 국민의 선택인데, 앞으로 법안이 이게 좌파적인 법안이 많이 통과될 수밖에 없잖아요. 없으면 거부를 계속 하겠죠. 또 거부를 많이 하겠죠. 안 하면 또 역시 그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뻐꾸기 탕난, 우리가 이 자유민주 체제에 들어가지고 우리 자유민주 체제를 송두리째 흔들어내가지고 이래 하는, 자기 알 낳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식도 없으면서 그 알은 낳아가지고 하는 그런 이제 뻐꾸기 탕난하는 본체가 이제 윤석열이다.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반대를 할 때 중도적인 사람들의 어떤 너무 무리한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점점 점수 쌓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 폭군의 이조시대 때 폭군의 어떤 개념 없음, 주위에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네 편이고 치아를 구별도 못하고, 그리고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백분 토론에 상대편 진영 논리에 있어 가지고 다 주장하는데, 백분 토론에 자기 쪽의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탄핵 법안이 나왔을 때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냐? 내가 보기에 찬성할 사람이야. 그러면 자기는 점점 갈수록 이제 연산군 신세가 돼 가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 지날수록. 그러면 그게 반정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이럴 날이 조만간에 올 수도 있다. 지금이야말로 마지막으로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이지조 시대 때 돌아가가 한 6개월 전이라도 광해군이 정신을 차려가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나를 진정 위하고, 그렇게 내가 나아가야 살아야 될 방향이 어딘지 이걸 자각했다고 하면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 상태가 지금 시점의 윤석열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대우각성해 가지고 전공의 의대생 젊은이들한테 정말로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고 눈물의 사죄를 하고, 지금부터는 제가 우리 취임에서 이야기했던 자유를 100번 하루에 외치면서 그걸 실천하면서 제가 보호하면서 그렇게 정무를 하겠습니다 하고, 대우각성하지 않으면 그게 누구 짱난다? 짱나죠? 광해군 연산군 짱납니다. 예,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 나중에 왜 내한테 그런 이야기 좀 진작해주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그건 소설이고 꿈입니다. 서로 싸우다가 법조인끼리 서로 싸우다가 동기어진을 해라. 같이 죽어보라. 그리고
양피 구상을 해라. 같이 심한 부상을 당해가 재기 못하도록 당해보라. 이래가지고 그 2명 좀 없어지고 정치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는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어차피 우리는 두고 보다가 우리가 그냥 이야기했죠. 눈을 부릅뜨고 이 사태를 만든 그리고 이 사태를 알면서 만든 나쁜 놈 그리고 박민수 그 조규용 윤석열 거기에 바람잡이 했는 김윤 이런 것들이 정말로 비참한 최후를 맞는 걸 두 눈 부릅뜨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집회를 하면서 참석자들의 안전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씩 다 받으셨죠? 요게 아이스백이래요. 몸에 딱 붙이시면 시원합니다. 그러다가 녹으면 수분 공급이 돼요. 수분 공급.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이 날 때 치료하는 게 이 아이스백하고 수분 공급. 병원에서도 아이스백 옆에 대주고 수분 링겔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저쪽에 화장실이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지하 2층에 가시면 아주 화장실이 좋고 아니면 안 들어가면서 왼쪽 편에 보시면 지상에 엄청 좋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집회에 오셔서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막 엄청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 의대생 부모님이 오셔서 건의 주신 거 그게요 사실은 그 죄가 뭐냐면 강요죄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의대생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는 강요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죄인가 생각해 보면 강요죄로 야비하게 잡아넣으려는 건데 강요받은 사람이 없으면 됩니다. 의대생들 잘 들으세요. 의대생 부모님들도 잘 들으시고 그러니까 한양대 의대생을 집어넣는 게 실질적으로 누구냐면은 그 중에서 아주 나쁜 의대생이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강요받았다고 그놈은 신고해 주시면요 제가 진짜 절대 의사 못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사는 히포크라테스의 이타적인 마음이 있어야지. 동료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투쟁을 하는데 동료를 잡아넣는다? 내가 강요당했다는 그놈이 있어야지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대생들만 단합돼서 강요당한 사람 없다 그러면 처벌될 게 없잖아요. 윤석열도 나쁘지만 강요당했다고 동료 의대생을 고발하고 고발에 준하는 행동을 하는 그 인간을 전국 의대생들한테 이름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지 못할 거예요. 경찰서 가서 나중에 진술 조서 나오거든요. 나오면은 그 공개해야 돼요. 경찰서 가가지고 나 강요 당했다고. 남의 집 귀한 자식이 그놈 때문에 형사처벌 받아서 되겠냐고요. 그 강요 당했다고 주장하는 놈을 의사 되게 만들면 안 된다. 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대생들 중에 그렇게 없애야 되고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소송비는 누가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의대생들 대한민국 전공의들에 대한 대부분의 소송은 경기도 의사회가 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힘든 전공의에 대한 외면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 사는 전공의든 충청도에 사는 전공의든. 근데 저희들이 의대생에 대한 법률적 지원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 돈 쓰고 계시거나 전공의가 제대로 없으면 오늘 학부모 단체 분들 오셨는데 경기도 의사회의 도움을 청하면 그런 어려움 당한 전공의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 법률적인 방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외로운 투쟁하지 마시고 전공의나 의대생에 대한 지원은 해야죠. 지원도 안 해서 되겠습니까? 요즘에는 귀찮다고 지원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의대생도 동일한 우리 후배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적이든 경제적이든 저희들이 힘 닿는 데까지 경기도 의사회가 지원하는데 아직까지 의대생들이 법률적인 지원 요청은 없었어요.
근데 한양대 의대 같으면 저희들 원칙은 해당 소속 의사회에 먼저 요청을 하시고, 서울시 의사회에 요청을 하시고, 안 되면 경기도 의사회에. 그러니까 모 의사회, 그냥 막 이름을 말하면 또 신뢰가 되니까, 모 의사회는 전공의가 사직했다고, 넌 사직했으니까 그 병원 소속 아니잖아, 그래 못 도와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좀 황당한 얘기죠. 그게 일단 의대생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의대생들이 단합되면 처벌될 일이 없다. 강요받은 의대생 없으면 처벌될 일이 없고, 혹시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한 의대생들은 소속 의사회에 요청해 보시고, 안 되면 무조건 경기도 의사에 연락을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정청래, 윤석열, 이재명, 저는 좌파 아닙니다. 3명 중에서 2명이나 정청래, 이재명 구속돼야 되고, 정청래도 그런 인간은 정말 퇴출시켜야 된다, 그런 말 하는 좌파 봤습니까? 근데 윤석열이도 뻐꾸기다. 그러니까 정말 국민 괴롭히는 이런 비정상적인 인격을 저는 정청래, 이재명, 윤석열이 세트로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트로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저는 공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앞에 말 빼고 왜곡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에서 또 한 명이 우리가 퇴출시킨 사람이 정춘숙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운동권인데 비슷해요. 똘끼가 있는 여자예요. 똘끼가 있는 여자. 근데 이 여자하고 싸우면서도 저도 한 10번 이상 포기할까 생각했거든요. 그만할까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여기 그 김영준 의장님하고 강봉수 부회장님이 끝까지 해야 됩니다. 총선 때까지 끝까지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즐긴 놈이 이긴다. 그래서 경기도 의사회가 이겼어요. 그죠? 정춘숙이가 퇴출됐습니다. 퇴출됐는데 정춘숙이, 이 여자가 지가 졌기 때문에 약이 올라가지고 요즘에 계속 경찰서에 연락해가지고 이동욱 회장 조사하라고, 지가, 그럼 내가 이긴 거 맞죠? 그러니까 오늘도 오다가 지금 제가 정춘숙이, 근데 경찰도 한심해요. 그거를 계속 저한테 조사받으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겁나서 안 가는 게 아니고 바빠서 못 가겠어요. 바빠서. 정춘숙이가 했는 게 정춘숙이가 의료악법, 간호법하고 면허취소법 통과시켰는 게 국민건강 파탄낸다, 그 다음에 날치기 통과했다, 이게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집에서 이제 또 여기 오기 전에 또 그 자료를 찾아야 되니까 조사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치기 했다는 말을 국힘당도 했더라고. 국힘당도 그러면 처벌해라. 의료 파탄 난다는 게 인천시 의사회도 들고 있었나? 그리고 경상남도 의사회도 들고 있어서 그러면 의료 파탄 난다고 했는 의사회 다 처벌하든가. 여러분들 정춘숙이가 의료 파탄 낸 거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경찰 조사받아야 됩니다. 네? 네, 요거 지금 유튜브로 다 녹음해가지고 정춘숙이가 의료 파탄 낸 거 맞고 국민 그저 날치기 통과한 거 맞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끝까지 해가지고 결국에는 정춘숙도 저도 너무 즐기고 윤석열하고 비슷하더라고. 가도 내다보지도 않아. 대통령실 앞에 이렇게 1년 동안 오면 내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춘숙도 똑같았죠. 여러분 가신 분들 아시지만 내다보지를 않더라고. 그러다가 완전히 퇴출됐습니다. 그래서 신경은 많이 쓰나봐. 거기서 했는 말 다 정춘숙이가 막 시비를 거는데 저는 시비 걸릴 말 하나도 없습니다. 진실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나 고발하든가 나는 내가 국민으로서 의견을 말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의료소송 같은 부분을 이제 우리 의장님이 광해군, 연산군 그러셨는데 정말 적합한 표현 같습니다. 윤석열은 광해군, 연산군 같아요. 제가 보는 인격이. 그래서 정말 지금이라도 광해군, 연산군 같은 인격을
고치기를 원하지만 나이 60 넘으면 잘 고치기 힘든 것도 있죠. 60 넘으면.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의료 분쟁 문제도 저는 기본적으로 소방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소방관이 불났는데 이번에도 불나가지고 사람을 최대한 살리려고 하지만 못 살리면 그게 소방관이 처벌받을 일입니까? 불나서 죽은 거지. 소방관이 못 살려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의사도 기본적으로 직업적으로 수많은 의사는 기본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는 걸 봐요. 직업적으로. 근데 그거 다 못 살렸다고 못 살린 사람은 처벌시킨다. 사람이 죽었는데 의사가 책임 안 져요? 화재 현장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소방관이 책임 안 져요? 이러면 누가 소방관 하겠냐고. 그건 아니죠. 명백한 고의 정도가 아니면 그런 심보를 가지면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제가 이제 또 생각나서 그렇게 고지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의대 정원 투쟁하다가 현재 실업자가 된 우리 강봉수 부회장님 모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경기도사의 강봉수입니다. 무슨 말씀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요. 아까 망조 들었다는 말씀이 들어서 요새 망조 든 것 같은 거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좀 장면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대 증원 얘기 나올 때 3,000명 지른 게 저 대학 총장들이 있잖아요. 그때 저 작자들이 3,000명을 지른 이유는 병원 장사 때문이다, 학교 장사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의과대학에 있는 학교 중에 많은 사립대들, 원광대나 관동대, 고신대 이런 데들은 일반과, 의대 빼고 일반과들은 심지어 등록률이 너무 떨어져서 의대생이 등록금이 없으면 학교가 운영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실제로 고신대학교만 해도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는 이미 작년부터 이 사건이 나오기 전부터 경영이 힘들어져서 월급도 못 주고 있다 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다라고 얘기 드렸었고, 그래서 이 총장들이 학생들의, 의대생들에 대한 교육은 전혀 관심이 없고 학교 장사, 등록금 장사에만 눈이 멀어서 의과대학 학장들의 의견도 무시하고 그냥 3,000명을 지른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서. 근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의대생들에 대해서 의대생들이 지금 싸우고 있으니 요즘은 그 얘기까지 나옵니다. 정부에서 유급제도를 없애겠다 라는 얘기고 나오고, 그래서 1학기가 지나서 유급이 돼야 되는데 2학기도 등록해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2학기도 안 들어와도 유급제도라는 것 자체를 없어서 어찌됐든 꾸역꾸역 졸업은 시켜보겠다 라는 식의 발언들이 교육부나 복지부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부 저작자들은 그렇긴 한데 이제 총장들이 또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보는 기사가 하나 어제 나왔습니다. 무슨 제가 지금 핸드폰이 없어서 중앙대학교 총장이 전국 대학 교육 무슨 총장 협의회 회장인가 아무튼 그런 종류의 회장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제짠가 그저께자로 인터뷰 기사를 하나 냈는데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유급을 안 시켜주는 이유가, 유급을 시키면 유급이 아니라 지금 휴학을 안 시켜주잖아요. 휴학해야 되는데 휴학을 인정해주면 대학에서 이 친구들의 등록금을 돌려줘야 된답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등록금을 냈는데 휴학을 하면 등록금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2학기에도 등록을 안 하면 또 못 받는 등록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대학은 좀 괜찮지만 의과대학에 있는 대학 중에 많은 대학들이 경영이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의대생들이 2학기 등록금도 내고 돌아오게 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인터뷰를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 저작자들은 의대생의 교육이나
제대로 된 교육에는 관심도 없고 그것 때문에 그냥 자기 병원, 자기 대학의 돈벌이, 자기 대학이 망하지 않는 거, 그걸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등록금을 가지고 장사라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고, 지금 2,000명 사단이 난 시초인 수요조사에서 소위 3,000명을 지른 총장들의 속내가 드러나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지금 청문회 중입니다. 오늘 오후 청문회는 못 들었는데 오전에 청문회 장면을 듣다가 또 웃긴 얘기가 또 하더라고요. 조경 장관은 오후에였고 박민세가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의대 증원을 가지고 의료계와 협의를 안 했냐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1년 넘게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정부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한 번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의사를 줄여야 된다라는 입장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대화가 안 됐다. 그래서 내 맘대로 지른 거다.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정부가 정책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정책을 하면서 이해집단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해집단이 그걸 반대하니 이해집단 그리고 더더군다나 의료의 최고 전문가 집단인 의사협회가 이게 니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니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너네는 배제하고 마음대로 의대 증원을 지르고 있다라고 실토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의료 정책 말고 이따위로 진행되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사태의 문제가 시작된 응급실 뺑뺑이, 서학과 오픈런, 지역의료 붕괴, 우리 후배들이 필수 의료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 자체가 저 좌파 공무원들, 좌파 사회주의 학자와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작자들이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들의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려고 전문가 집단의 이런 의견은 그냥 개무시하고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실토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의료개혁이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의 문제가 초래된 게 저작자들 때문이라는 게 다시 한번 분명해지고 저작자들을 개혁하지 않으면 지금 의료개혁의 대상은 저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사회주의 학자들이어야지 현장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려고 이제까지 노력해왔고 지금 상황에서도 미래 의료 현장을 지키겠다고 싸우고 있는 우리 후배 전공의 의대생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오늘 또 그 얘기는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박민수랑 김윤희 그걸 치고받고 하던데 김윤희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검체 수가는 원가의 130%나 된다. 근데 수술 수가는 원가의 70%밖에 안 되니 검체나 영생검사의 수가를 깎아서 원가의 130%나 되는 쪽의 수가를 깎아서 소위 필수의료 분야 수술이나 진단하는 쪽으로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항상 좌파 공산주의자들의 말은 항상 얼핏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 나눠주겠다라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외쳤던 국가이고 또 하나는 경제, 돈의 문제는 경제적으로 우리는 시장경제 사회입니다. 그렇죠? 공산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시장경제 사회에서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원가의
30% 정도의 마진이 안 나오면 장사를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저작자들이 얘기하는 많이 준다는 원가의 130%나 된다라고 얘기하는 뭐 검체 수가, 영상 수가가 사실상 정상적인 수가라는 얘기입니다. 원가의 130%, 120% 정도가 자기들이 많이 준다. 깎아야 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경제 사회에서는 그 정도가 당연히 국민이 받아야 되는, 의사들이 받아야 되는 수가인 거고요. 우리가 내야 되는 가격인 거고, 수가가 70%가 되는 거면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지금 본인들이 많이 준다고 해 130% 정도까지는 최소한 줄려라고 수가를 올릴 생각을 해야지, 수가를 올릴 생각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수가를 받고 있는데 돈을 뺏어서 덜 받는 데는 주겠다. 그러니까 의료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가 망하는 거고, 지금 130% 정도 준다라고 하는 과들이 어디냐? 소위 영상학과, 재활학과 이런 겁니다. 소위 저작자들이 얘기하는 비필수 의료인데 소위 인기과.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이 거기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배분의 문제이고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필수 의료를 우리가 의사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게, 필수 의료 수가는 자기들이 얘기하기에도 원가의 80%밖에 안 되니까 환자를 살릴수록 손해인 거는 기본인데다가 그에 더해서 환자를 못 살리면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벌받아라 라고 하는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못하겠다고 얘기한다는 장면인데, 저작자들은 이거를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고 많이 받는 데들을 깎아서 못 가게 만들고, 그나마 나머지 걸 조금 더 올려주면 가지 않냐, 소위 얘기하는 낙수사로과 똑같은 정책을 지금도 하겠다라고 김윤하고 박민수가 오늘 청문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자들을 개혁하지 않으면 지금 단순 의대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는 답이 없다. 답이 없고, 의사들이 의대 증원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저런 여러 가지 수가 문제나 이런 것들 정상화하지 않으면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고, 그러면 이걸 바로잡으려면 우리가 계속 말씀하잖아요. 필수의료 의사가 그 자리에서 배운 대로 환자를 치료를 하면서 보람을 갖고 경제적인 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저 작자들은 낙수사론이나 PA나 간호사들 데리고 와서 소통시키는 것 외에는 별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저자들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저 오늘 거기도 봤지만 그 민주당도 의료개혁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혁은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대 증원 비단 의대 증원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될까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될 상황들이 있고, 우리가 힘든 싸움을 계속해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워야 될 것 같고요. 열심히 싸워서, 아무튼 저 좌파 공무원들이나 정치인, 그리고 저 대학 총장들, 기타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러고 보니 오늘 내가 들으면서 너무 웃긴 게, 이제까지 정부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전공의 의대생들이 그만두고 나갔는데 저작자들은 PA 간호사들한테 수술받게 하고, 지방에 있는 공고의들 끌어와서 그냥 빈자리 메꾸고, 그러고도 안 되니까 외국의 사우디 의사들 데리고 와서 수술시키면서 대한민국 의료 현장은 아직도 잘 되고 있다. 무슨 중증 의료가 뭐 몇 프로가 돌아가고 있다, 병상 가동률이 몇 프로다 이러면서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다라고 발표했죠, 정부가. 근데 오늘 청문회의 얘기가 뭐냐면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한 무슨 청문회입니다. 이걸 해결을 위한 청문회.
그러면 지금 대란이 생긴 겁니까? 안 생긴 겁니까? 정부는 의료 대란이 안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회에서는 의료의 대란이 생겼더니 청문회 하자 그러고 거기서 서로 말장난을 하고 있고 의료 개혁 운운하면서 서로 바보 병신 짓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라서 우리가 최소한 진단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진단이 명확하고 그걸 알고 거기에 맞춘 처방을 해야 환자가 좋아지는 거지. 환자가 아픈데 진단을 잘못하고 환자가 암인데 열나니까 해열제 주고 앉아있으면 환자는 죽습니다. 환자가 배가 아프고 열나는데 또 해열제 주고 환자가 맹장인데 수술 안 하고 해열제 주고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중요한 거고 환자가 머리 아프고 열나는데 환자가 뇌염이면 항생제를 줘야지 뇌염인데 또 머리 아프고 열난다고 또 해열제 주고 진통제 주면 그 환자는 죽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하는 짓은 딱 그런 짓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나니까 해열제 주고 앉아있는 짓거리고 제대로 좀 진단하고 치료해달라고 요청했더니만 니들이 뭘 알아 나는 해열제만 줄 거야 라고 우기면서 제대로 치료해달라고 얘기하는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환자와 갈라치기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치료해서 환자가 죽으면 의사가 책임져라 라고 하는 짓이라서요. 아무튼 걱정은 많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 후배들은 끝까지 싸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는 내일 휴진한다 그래놓고 휴진도 안 하지만 여기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데 그래도 우리 후배들의 싸움이 헛되지 않게 저희도 한번 끝까지 싸워보고 끝까지 열심히 싸워서 국민 건강도 지키고 우리 의사들의 권리를 지키고 그렇게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또 집회하는 강봉수 부회장님도 연설하는 동안 나보고 정춘숙이 그거 출도 날짜가 잡혔다고 7월 8일입니다. 그래서 예? 와가지고 그죠? 하여튼 그런데 그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정춘숙이가 온갖 악법을 국민 건강을 파탄내는데 우리 보고 자꾸 시끄럽다 그러잖아요. 정춘숙이한테 항의하라고. 근데 오늘 또 집회하는데 내일 세브란스 병원 휴진이 확진됐답니다. 그러면 세브란스 병원에 왔는 환자들이 누구 욕해야 돼요? 윤석열 욕해야 돼요. 알고도 그렇게 만든 윤석열하고 박민수 욕해야지 왜 의사를 욕하냐고. 정말 의사들은 대한민국 의료가 파탄나서 거리로 내몰려서 어쩔 수 없이 대화해달라고 하는 의사의 표현으로 하는 거고, 여러분들 정말 개념 있는 사람이면 윤석열 박민수를 욕해야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 가시는 분들. 그래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때 그랬잖아요. 정춘숙이한테 가서 따지라고. 우리가 정춘숙한테 피해를 당했으니까 그러는 건데, 이상한 개념 없는 사람은 와가지고 정춘숙이는 바로 앞에 있는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만하라고, 이제 내일부터 오지 마라고. 그럼 내일부터 안 와집니까? 정춘숙이가 똑바로 하면 안 오지. 우리가 정춘숙이가 뭐 이쁘다고 매주 찾아가겠어요? 뭐 이쁘다고 생각해보면 모르냐고.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윤석열 쪽을 우회전 하셔서 광해군 연산군처럼 기가 막혔는데 크게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증원, 의료농단, 국민건강 무너진다! 의대 증원, 의료농단, 국민건강 무너진다! 국민기만, 의료농단, 박민수를 처벌하라! 국민기만, 의료농단, 박민수를 처벌하라! 의료농단 바로잡아 국민건강 지켜내자! 의료농단 바로잡아 국민건강 지켜내자! 의료농단 못 막으면 국민건강 파탄난다!
국가 의료 파탄낸 조규홍 구속하라! 준비 안 된 의대 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하라! 전공의 의대생 거리로 내몬 윤석열은 사과하라! 세브란스 병원 파업하게 만든 윤석열은 사과하라! 준비 안 된 의대 증원 윤석열은 사과하라! 망국적 의대 증원 추진한 조규홍 박민수를 처벌하라! 의료농단 바로잡아 국민 건강 지켜내자!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전화 의장님이 열받아서 말이 길어서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풀어주시고요. 오늘 식사 다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다 하시고 가시는데 식사 장소는 여기 참 원조 대구탕입니다. 그렇게 원조 대구탕이라고 사칭하는 사람이 많아서 참 원조 대구탕. 지난번에 해물찜 식사하셨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참 원조 대구탕 다 식사하시고 의대 학부모님들도 오세요. 같이 식사하시고 전공의분들도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하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구탕 집인데 참 원조 대구탕입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오셔서 의대생이나 전공의분들은 저희 의장님이나 저하고 또 얘기를 하시면 많은 또 좋은 얘기들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